귀에 총까지 맞았던 후보, 바로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2기 행정부 취임식이 이제 사실상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행사는 물론 20일입니다만 역대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가 펼쳐진다고요? 네, 우리는 이제 경호처라 그러고 미국에서는 비밀 경호국, 시크릿 서비스라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근데 경호용 펜스 울타리만 지금 48km를 설치를 했다니까. 그 마라톤 구간보다 길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25,000명, 그 외에도 군인까지도 지금 투입이 돼서 취임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세계 곳곳에서 이제 초청장 받았다 그러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25만 명에다가 또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정도 그렇거냐, 미국 정치도 상당히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정치가 아닌 변질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로운 늑대라 그래갖고. 그렇죠. 요번에 그 트럼프가 유세 도중에 그 스쳐간 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론리 울프, 멀쩡한 젊은이인데 갑자기 총기가 나올 수 있어요. 과거에는 조립식 총기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즉석에서 맞출 수 있는 총기. 이게 영화 얘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총 맞아본 사람이 그 위험을 알더라고 지금 엄청나게 경비를 물샐 틈 없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 행사는 말씀드린 대로 20일인데 그날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흘짜리입니다. 첫째 날 어떤 일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취임식이 있기 이틀 전부터 행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나흘 동안 시작이 되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행사는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첫날 행사는 좀 프라이빗한 그런 사전 행사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그 18일 날에 열리는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지금 12개의 골프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워싱턴 DC 근처에 내셔널 골프 클럽이 하나가 유명한 있습니다. 데죠. 그렇습니다. 이 골프 클럽에서 18일 날 저녁에 오후에 행사가 시작될 예정인데 불꽃놀이를 먼저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 지지자하고 측근들, 그다음에 내각 지명된 사람들 한 5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는데 이날 행사에서 공식적인 리셉션이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벤스 부통령 당선인이 만찬을 주재할 예정인데 이 모든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서 취임식 공식 행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말하면 이제 에피타이저가 그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날 19일도 중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약간 좀 엄숙해지는 행사가 나오네요. 네, 우선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을 하고요. 무명용사의 묘에 이제 헌화,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워싱턴 DC의 실내 경기장에서 당선 축하연을 벌인다 그래요. 거기가 어디냐면 캐피털 원 아리나라고 해가지고선 프로농구 워싱턴 위저스 그리고 프로 아이스하키 워싱턴 캐피털스의 홈 구장인데 한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 평소에는 농구 아니면 아이스하키 하는데요. 거기를 이제 그 오픈해가지고선 지지자들 2만 명을 모아서 이제 연회를 벌이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밴드죠. 빌리지 피플. 그러니까 딱 자기가 좋아할 만한 그 70년대에 YMCA.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중하고 아마 이제 그 연회를 열 계획인 것 같습니다. 대선 유세 도중에도 빌리지 피플 노래 맞춰서 30분 이상 춤추고 한 게 트럼프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그 연령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는 계속 젊은 정치를 선호하는데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지금 부와 권력을 거머쥔 미국의 대통령이 향후 미국의 국내 정치나 대외 정책을 어떻게 펼지 모두가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네, 빌리지 피플도요. 나이가 아주 많은 거의 할아버지 그룹입니다. 자. 드디어 20일 본 취임식이 열리죠. 이 대대로 미국 대통령들이 해온 전통 행사들이 펼쳐지죠, 이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존스 성공회에서 교회 예배를 보는 것으로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바이든 대통령과 차담회를 한 다음에 의사당으로 가서 대통령 선서
그다음에 취임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하원 의원 오찬, 그리고 군대 사열하고 백악관까지 행진하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각 그 주요 행사로서 무도회가 열리는데, 무도회가 한 번만 열리는 게 아니라 주요 장소에서 이제 무도회가 열리면 대통령 부부가 거기를 다니면서 다 순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댄스도 할 수도 있고 네. 안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흥이 나면 또 부부가 댄스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부부 관계가 그렇게 썩. 일기 때는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웃는 얼굴로 이게 댄스를 했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부 합동 댄스가 몇 번이나 있을지, 표정들이 어떨지, 이것들이 지금 취재진들의 관심사의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느니 마느니 지금 그 멜라니아. 아예? 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그러니까 영부인이 안 들어간다는 소리도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참 희한한 강대국의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제 그때는 대통령이 돼 있겠죠. 행정명령을 이제 내리고 거기에 서명을 하면서 공식 집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날 뭐 엄청나게 많은 행정명령을 발할 것이다. 그야말로 퍼레이드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그게 또 관심사고. 그리고 무도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지금 전통 행사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무도회 말씀하셨는데, 이 무도회가 미국에서는 1809년부터 시작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가장 중요한 공식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때는 없었네요. 그렇죠. 무도회가. 네. 그래서 하루에 3가지의 무도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라고 해서 국가적인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이런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프리덤볼이라는 무도회와 리버티볼이라는 무도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자유무도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둘 다 자유죠, 뭐. 네, 그렇죠. 네, 둘 다 자유죠. 둘 다 자유네요. 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내셔널 빌딩 박물관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3번째 무도회가 열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당선인 이 3가지 무도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행사에 각 참석을 하게 되는데, 지난 일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 3가지 무도회를 전부 참석을 해서 마이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팝송, 프랭크 시나트라. 그렇죠. 프랭크 네. 시나트라의 팝송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상당히 화제가 되곤 했었죠. 이번에도 이 3가지 무도회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춤도 추고 아마 연설도 하고 이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재밌는 것은 이 무도회에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료 티켓을 사서 들어가야 됩니다. 티켓가 비싸요. 싼 것은 50불짜리도 있고요. 뭐 수백 불 정도짜리도 있는데, 보통 지금 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사람들. 1,500만 원 정도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VIP 좌석에 앉을 수가 있는데, 그 VIP 티켓도 지금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해요. 제가 리버티도 자유고 프리덤도 자유다. 그래서 잠깐 이 2가지 의미가 조금 영어로는 의미가 좀 다르죠. 네. 네. 여기서 또 다음 행사 한번 보겠습니다. 취임식이 보이는 자리.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정말 멀리 망원경으로나 볼 수 있는 자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취임식이 생생히 보이는 자리가 이른바 VIP 상석인데, 어딘가요? 아까 의사당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중앙 좌석이 있고요. 미국의 주요 정치인을 자, 바로 포함해서 저렇게 이제 CG로 저희가 무대 보여드립니다. 중앙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VIP석은 조금 옆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VIP 티켓을 받게 되겠죠. 저 맨 앞줄이 그 100만 네. 달러짜리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초청된 좌석 중에 티켓을 소지한 좌석이 있고요. 티켓을 소지한 입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초청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배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정치인들 중에 초청장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티켓 소지 좌석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은 그 바깥으로 이제 티켓이 스크린으로 없는 보는 거죠? 일반인으로. 또 사실은 너무 춥습니다. 취임식 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텔에 앉아서 스크린으로 보는 게 더 잘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집에서 자기 집 TV로 보는 게 사실 네. 생생한 표정까지 다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VIP석이라고 하는 곳은
곳은 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을 때 그 초청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청장만 22만 장이 지금 뿌려지는 거고요. 특히 그 현대의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VIP 초청장을 네. 받았는데 참여는 안 비즈니스 때문에 가지는 않는다. 네, 그야말로 기부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세계 3대 부자.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실 다 미국인들입니다. 여기 참석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를 배치받았다고 하는데 각자가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았다 돌아선 사람도 있고 최측근도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트럼프 당선인 만큼이나 유명한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CEO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지금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프 베이조스라고 아마존 창업자가 있고, 그렇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나란히 이번 취임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셋이 나란히 앉을지도 관심사예요. 세계 1, 2, 3위의 부자들이죠. 그걸 보는 것도 참 희한한 광경입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내각 지명자들과 함께 연단 위에 앉는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트럼프를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를 기부를 해서 트럼프의 당선을 도운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새 정부의 자문기구로 결정이 돼 있는 정부효율부라고 해서 정부효율부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 수 감축이랄지 예산 감축을 위해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될 텐데 인도의 30대 CEO인 라마스와미와 공동수장이죠. 예. 그래서 아마 차기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인물로 지금 손꼽히고 있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스페이스X라고 해서 우주선을 개발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사업 주가가 지금 굉장히 연일치 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테슬라 떨어졌다가 또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차기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가 규제 완화에 혜택을 입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맨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뿐 아니고 세계의 여러 기업들이 기부금을 줄줄이 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도 기부금이 참 많았었어요. 네네. 1억 700만 달러였는데 요번에 기부금은 1억 7천만 달러거든요. 700에서 이제 6,500만 불 정도 늘었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취임식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액수의 기부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바이든에 비하면 거의 3배가량.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특히 기업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성격이라든지 어떤 독특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기부도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또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 대통령 이렇게 취임식을 할 때 취임 선서라든지 경호는 국가에서 예산을 쓰지만 나머지는 다 개인이 충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기부금이 1억 7천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원으로 환전하면 2,482억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 영수증 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임식 하면 왜 파티 하잖아요. 공식 파티, 비공식 파티들을 많이 하거든요. 무도회도 그렇고. 근데 요번에 트럼프는 지금 3개만 공식 연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금은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3개를 하겠다라는 건 아주 화려하게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설마 그 돈을 다 그 행사에만 쓰겠어요? 근데 트럼프가 뭐 그 돈을 남겨서 따로 뭐 뒷주머니를 찰 이유도 없고 돈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화려한 3개의 연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이 방한해서 만났던 두 사람이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권 원내대표는 뭐 국내 사정으로 안 간다고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참석한다죠? 네, 보통 이제 저는 뭐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가는 거는 미국의 주요 인사를 만나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취임식에 갔다 왔다라는 국내 정치용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측근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는데 측근도 어떤 종류의 측근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많죠. 근데 그렇기 이제 때문에 나름 좀
중요한 측근일 거라고 제가 상상을 예.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와 전략 하에 미국을 다녀오는 걸 것 같고요. 우리가 볼 때 주요 그 관전 포인트는 미국에 가서 트럼프는 설사 못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고 오느냐가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요, 외교통일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의원단 7명, 위원장 하나 하고 이제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 3대 3으로 해서 7명이 공식 참석하는데 네.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도 이제 그 상원 외교위도 있고 하원에도 뭐 아태 소위도 있고 외무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의원들이라든지 또는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인사를 만나서 한국 문제, 특히 지금 이 탄핵 정국이라 미국에서 궁금해하는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불안하지 않다, 불확실하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의원 외교가 돼야 되는데 일단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바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 사진만 찍고 오는 외교면은 별 의미가 없겠죠. 네. 의원님이 뭐 국제통이시니까 그 대개 지금까지 보면요, 사진 찍고 뭐 V자 그리고 그러고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세들이 좀 만날 시간을 내기는 매우 희박할 거다. 그 가능성이 그런 얘기 나오네요. 끝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해외의 거물급 정상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 드문데 여기에도 외교적인 의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해외 정상으로는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지금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이나 이스라엘 전부 굉장히 미국과 중요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EU가 미국의 가장 전통적인 우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EU의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초청을 안 했다고 그래서 초청장을 안 보냈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초청을 받지 못해서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EU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1기 행정부 때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과 EU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무역 적자 문제도 그렇고 방위비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나서 만약에 EU가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나토에 탈퇴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뜻까지 내비쳐서 네. 지금 EU로서는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초청장을 보낸 이런 의미가 앞으로 어떻게 안보와 연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행위원장이라면 EU의 대통령 격인데 초청장을 안 보냈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서 그런 일도 참 드문 사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